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있지 말고 재혼이라도 하라고. 그런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랑도 동반자도 아닌 남의 병수발입니다. 그 사람 아프다고 하니까 자식들은 아무도 안 옵니다. 결국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인생의 마지막인가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노후사연 모음집입니다. 오늘은 재혼이라는 선택이 어떤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 여성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서말순, 올해 72입니다. 제가 두 번째 결혼을 한 건 63살 때였어요.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지낸 시간이 10년 가까이 됐을 때였죠. 그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제는 당신 인생도 좀 살아. 다 큰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따뜻하게 같이 지낼 사람 있으면 재혼해. 그 말 참 달콤했죠.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고 병원도 함께 가고 겨울에 따뜻한 방 안에서 TV 같이 보는 거. 저도 그게 행복이라 믿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이 된 사람은 처음엔 참 다정했어요. 나는 그냥 따뜻한 밥 같이 먹고 얘기 나눌 사람만 있어도 좋다. 그 말에 마음이 갔죠. 하지만 지금 제 삶은요. 따뜻한 밥은커녕 식은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8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이는 몇 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해졌고 지금은 거의 누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이 컸어요. 이 나이에 누구나 아플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옆에서 챙기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병수발을 혼자 떠안게 된 경위. 남편 자식들의 무관심. 자신에게 돌아오는 질문,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외로움과 후회의 감정. 마지막에 내리는 선택과 진짜 나를 위한 용기. 그 사람, 그러니까 제 재혼 남편은 처음엔 정말 다정했어요. 혼자 살기 싫다, 말벗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로 저를 설득했죠. 그땐 저도 외로웠거든요. 애들은 다 출가하고 손주들 얼굴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누구한테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저녁 한 끼 같이 먹을 사람 하나 없던 그 시절에 그 사람은 유일하게 내 편 같았어요. 우린 간소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쳤어요. 그의 집에서 그의 방식대로 그의 자식들이 드나드는 곳에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가 그 집의 손님이었던 거예요. 살림을 합친 지 3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어요.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 당장 큰 병은 아니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나빠질 수 있다더군요. 그때부터 모든 게 저한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병원 데려가는 것도 식사 챙기는 것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남편은 점점 무력해졌고 그의 자식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도대체 왜죠? 제가 병원 예약하고 약 사오고 기저귀 갈고 밤에 응급실까지 달려가는데 그 집 자식들은 멀리 살아서요, 일이 많아서요만 반복합니다. 아니, 나는 그 사람의 아내지 간병인이 아닙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어머니 댁에 하루라도 와줄 수 있냐고. 아버지 상태가 심각하니 상의 좀 하자고. 그랬더니 들은 말이, 그건 아버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챙겨야죠.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감정의 분출, 외로움, 억울함, 고립. 주변 시선과 가족의 무책임. 나는 왜 이 사람 집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걸까? 그날 밤 화장실에서 남편 기저귀를 갈고 나서 화장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그저 늙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왜 이 집에서 이 사람의 병수발을 하고 있지? 그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이 사랑이었는가? 정말 그 사람을 아껴서 이 길을 선택했는가? 처음엔 그렇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남편은 점점 더 말을 잃고 자식들은 내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며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를 속으로 되뇌입니다. 친구들이 가끔 전화해요. 잘 지내냐? 어디 나와서 바람이라도 쐬라. 하지만 저는요, 외출 한번 마음대로 못해요.
누워있는 그 사람을 두고 나가면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불안해서요. 그 집 안에선 제가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자식들도 그래요. 명절이면 전화 한 통으로 퉁칩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그리고 덧붙이는 말순 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있어요. 안심? 그 말 들을 때마다 참 어이가 없어요. 당신들은 안심할지 몰라도 나는 불안 속에서 매일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청춘과 허탈감. 나를 위한 삶은 언제였을까? 라는 회한. 돌봄의 대가 없는 무명의 삶에 대한 슬픔. 언젠가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래도 네가 있어서 그 사람은 편안하겠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웃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론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나는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어. 말벗도 아니고 살갑게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누워버린 뒤엔 그저 조용히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남편의 가족 사진, 그의 물건, 그의 자식들이 드나들던 공간. 나는 여기서 늘 잠깐 들른 손님처럼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그 사람을 씻기고 아점 챙겨드리고 약 먹이고 간병 일지에 그날 상태를 적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누구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환자 보호자라고만 부릅니다. 그 사람 자식들은 말순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저 아버지 옆에 있는 여자일 뿐이에요. 내 이름은 서말순인데 지금 나는 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TV도 안 켜고 누워버립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왜 울까? 슬퍼서? 억울해서? 아니요. 그냥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예전엔 노년이 되면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하루가 길어도 적어도 4시간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가 의무로 시작해서 의무감으로 끝납니다. 남편 자식들은 절대로 안 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장례식장 문상은 미리 예약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요즘은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저 숨이 끊기면 나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하지? 슬퍼야 하나 아니면 안도해야 하나? 그 사람의 죽음을 기다리는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자책도 하고 또 마음 한켠에선 그 시간이 빨리 오길 바라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말순 씨, 당신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요즘 가장 자주 떠오릅니다. 재혼이라는 게 사랑도 동반자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인생의 짐을 억지로 떠안은 선택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정말이지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무거운 말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 말을 하고 나니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아픈 사람 두고 그만이라니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이건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데 대한 절망이었어요. 내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과연 있는 걸까?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가족도 나를 가족이라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런데 왜 나는 내 마지막 시간을 남의 가족을 위해 바치고 있는 걸까요?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혼자 여행 한번 떠나보고 싶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수업도 들어보고 싶었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화장실 문도 마음대로 닫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루는 새벽에 갑자기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저를 부르더군요. 놀라서 일어나 달려갔는데 자세히 보니 그냥 물이 마시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지침이다. 더는 못 버티겠다. 그날 이후 매일 밤 다이어리에 한 줄씩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나를 생각하자. 나는 나로 살 권리가 있다. 누구의 간병인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집 계약도 남편 명의였고 법적으로 내가 보호자로 되어 있으니 요양 신청도 내가 직접 해야 했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젠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지만 더는 간병인으로 살 순 없다.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조차 서운했어요. 그래도 가지 말라고 붙잡아 주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붙잡지 않는 사람이란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며칠 후 요양보호사 복지센터에 연락을 돌렸고 남편은 지역의 요양시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제가 다 처리하고 나니 그제야 고맙다는 문자 하나 왔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나는 그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오랜만에 혼자 잠든 밤에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죠. 다음 날 아침 커튼을 열자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너무 오래 잊고 지낸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유. 나는 지금 늦었지만 나 자신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외롭진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외롭죠. 하지만 억울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외로워도 억울했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나이에 남의 가족 간병까지 하고 있어야 하나? 그 억울함은 외로움보다 훨씬 깊은 절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누가 뭐라든 내가 선택한 외로움이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늦깎이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수채화 반이에요. 처음엔 손이 떨리고 색도 마음처럼 안 섞이더니 이제는 물에 붓을 담그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말순 씨 색을 고르실 때 감정이 묻어나요. 밝고 단단한 색이에요. 그 말에 순간 울컥했어요. 누군가가 내 안의 단단함을 봐줬다는 것. 그건 오랜만에 느낀 존재로서의 나였어요. 예전 같으면 매일이 똑같았을 거예요. 약 챙기고 기저귀 갈고 물 떠다 주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오늘은 어떤 색으로 내 하루를 그려볼까를 고민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장을 보고 혼자 산책을 나가지만 그 어떤 날보다도 내가 나답게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긴 해요. 어쩔 수 없죠. 7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 사람 지금은 요양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연락이 오진 않지만요.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마음을 계속 내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런 삶은 이제 내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아요. 며칠 전 동네 공원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가와 말하셨어요. 혼자예요? 네. 그게 제일 좋지. 맘 편하잖아. 그 짧은 대화 속에 이 세상의 수많은 말순시들이 겹쳐 보였어요. 혼자라서 불행한 게 아니라 억지로 둘이어서 아픈 것. 그걸 이제야 깨닫는 나 자신이 조금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혼자 산다는 건요, 조용히 내 마음을 듣는 삶이에요. 누군가의 기침 소리, 누군가의 명령,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오롯이 내 숨소리와 내 걸음에 집중하는 삶이죠. 나이 들어 외롭다고요? 그래요, 외롭죠. 하지만 그 외로움도 내 것이 되면 그건 고요함이 됩니다. 이제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간병인도 아닌 그냥 서말순으로요. 내가 혼자 산다는 걸 알게 된 이웃들이 가끔 걱정합니다. 말순씨 무서운 일은 없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없는 삶이에요.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덤도 아닌 내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혼자 저녁을 먹다가 불쑥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나 진짜 혼자서도 밥 잘 먹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의 벅참이죠. 햇살 좋은 날에는 산책도 나가고 조금 먼 곳까지 버스를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늦게 배운 자유는 어쩌면 젊은 날에 배웠던 사랑보다 더 깊은 감정이구나. 이제는 무언가를 참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혼자라는 건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는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혼자라서 더 괜찮을 수 있다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은 삶은 비록 불편할지언정 자존감을 지켜주는 삶입니다. 혹시 지금 화면 앞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영상이 당신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흔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지금부터라도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노후사연 모음집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 자신을 위한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